안녕하세요, 묘묘입니다. 오늘도 운명처럼 저의 영상을 찾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연처럼 운명이 여러분을 이 영상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또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솔로이신 상태여도 충분히 잘 지내오셨을 여러분을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인연을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또 그저 커플이 되는 것이 사랑의 목적지는 아닐 것입니다. 나와 영혼이 맞는 사람, 나와 함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을 알아차리고 인연이 닿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달 영상에서는 더더욱 스치는 인연 중에서 좋은 인연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솔로여도 커플이어도 행복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솔로분들을 위한 12월의 연애운 카드를 뽑겠습니다. 제가 카드를 뽑을 때 운명처럼 끌리셨던 카드나 스톤이 있으시다면 그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누르신 다음에 천천히 카드들을 둘러보세요. 그럼 시간 5초 드립니다. 네, 노랑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노랑분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연애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 좀 떨어진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중적인 모습도 있거든요.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좀 당당하고 멋진 모습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연애야 맘먹으면 할 수 있는데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거야. 내가 만날 만한 사람 찾았으면 진작 연애했어. 근데 제대로 된 사람이 있어야 내가 연애를 하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을 수 있어요. 또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면 있으시겠죠. 도대체 주변을 둘러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 찾는 게 진짜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이신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왜 나한테 로맨스는 다가오지 않을까? 나는 외롭지 않다고 말하면서 왜 속마음 어딘가에는 이런 생각이 들까? 이제 이런 흐름도 보이는 거죠. 이러다가 나이만 먹고 시간만 흘러가는 건 아닌가? 나는 기다리다가 지쳐가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 가지시는 양면적인 면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굉장히 당연한 흐름일 수 있어요. 또 연애라는 게 혼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 기준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해도 나랑 기회가 마주 닿아야 인연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래서 최근 노란분들은 연애보다는 조금 더 주변 사람들과 일, 업무, 공부 뭐 이런 데 더 집중하게 되실 수 있어요. 오늘 가운데 들어온 동전 3번 카드 보시면 카드에 등장한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성별이에요. 여성으로 묘사돼 있거든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주인공은 여러분이시고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동성으로 보일 만큼 아무리 남성, 여성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리 주변에 이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두근거린다거나 관심이 가지 않고 그냥 나는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래 들어온 힘 카드 보시면 나는 개미인데 사자를 쓰러뜨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쁘고 힘을 기르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결국 노랑분들은 최근에 여러분이 이성에 대한 생각은 조금 줄어들게 되고요. 좀 먹고 사는 문제, 내 앞가림하는 문제 여기에 더 집중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연애 생각보다는 학업이나 업무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커지시는 거죠. 자기계발 부분.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온 완제의 공주 카드를 보시면 뭔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잠깐만 보고 스쳐 지나갈 거였으면 이렇게 소녀가 나무에 기대서 지팡이 삼아서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어린 소녀에게 지팡이는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여러분이 외줄타기를 한다. 또 여러분이 외줄타기를 할 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줄타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그만큼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고 또 여러분도 여기서 떨어지고 싶지 않다. 지지 않고 싶다. 이제 이런 욕구도 강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결국 12월에 노랑분들에게는 누군가 나타날 거긴 확실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멈추게 한다라고 해요. 이제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티내고 싶지는 않고 눈길을 주고 싶진 않고 뭔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보고 싶다. 이런 흐름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준다면 내가 고민은 좀 해보겠지만 직접 움직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호감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도망갈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외줄타기 하는 장면은 이 군중들에게 계속 나를 바라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면 멈출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은연중에 여러분이 매력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거든요. 결국 이번 달에는 여러분도 은근히 누군가를 당기는데 이제 그 사람이 매력이 있는 건 확실할 거고 하지만 확 내가 달려들고 싶진 않고 상대방의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상대방이 나를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어디서 갑자기 등장했나 이렇게 카드들 나머지를 살펴보면 이동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동수가 없고요. 여러분은 주로 가만히 계실 것이고 상대방이 다가오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보여져요. 뒤에 들어온 카드들 특성을 살펴보면 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할 것도 하나의 신호를 보낸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전에 이런 사람, 이런 타입의 사람은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도 해요. 뭔가 외모의 특징이라던가 스펙이라던가 몇몇 분들은 좀 나이의 차이가 좀 있어서일 수도 있어요. 전반적인 이미지가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없는데 약간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상대방한테 약간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있겠죠. 이 모션 카드, 이동 카드 보시면 여러분이 태양이고 또 여러분을 중심으로 별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 움직임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가까이 왔다가 멀리 갔다가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여러분과 상대방, 태양과 지구 이렇게 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행성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확 다가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누군가 보는 사람이 없다면, 온 우주에 둘만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우주에 둘만 있으면 이 사람이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관찰할 수 있게 돼요. 이 움직임, 행성의 패턴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고 또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도 잘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행성이 돌고 있을 때 다른 행성들도 같이 도니까 여러분이 눈치도 보이고 이 상대방을 제대로 대놓고 관찰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이 노랑분들에게는 좀 리프레시가 될 것이고요. 내가 하늘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재밌는 일이 생겼네? 이렇게 여러분이 활력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노랑분들은 성향 자체가 약간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면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훅 상대방한테 다가가서 스킨십을 한다거나 터치를 시도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교환 카드, 또 황제 카드, 여사제 카드 다 좀 잠잠하고 고고하고 좀 우아한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할 테면 해봐.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다 알고 있어. 약간 이런 고자세를 12월에는 유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랑분들 경우에는 이 상대방한테 시선을 대놓고 고정하기보다는 이렇게 군중 속에 있는 사람을 보듯이 한번 이쪽에 눈길을 줬다가 아니야 나는 연애에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시선을 거두실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 깊은 마음에는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치열하게 부딪히고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양상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교황이나 황제처럼 급한 거 아니야. 나는 어디 두고 보면 돼. 이렇게 평온하게 생각하지만 이 여사제 카드는 흑과 백의 기둥 굉장히 뚜렷하게 서 있거든요. 상대방에게는 좋은 점도 있지만 좀 걸리는 부분도 꽤 크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요. 또 여사제 카드 뒤를 보시면 달이 차올랐어요. 이번 달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민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밤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낮에 저 사람을 지나가다 만나면 저런 외모, 저런 분위기 진짜 내가 포기가 안 된다. 이런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노란분들의 멘탈은 이번 달 외줄타기로 보여지지만 사실 속마음은 널뛰기에 가깝다라고도 보여져요. 좋았다가 눌렀다가 이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상대방이 그냥 확 들어오면 좋겠다 싶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단점이 있어. 내가 거절해야 돼. 완전 복잡해지는 거죠. 하지만 카드들을 다시 쭉 둘러보면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 상대방, 이 행성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신선함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새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장점도 분명히 있고요. 또 여러분이 분명히 이번 달에는 잃을 게 없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상대방을 과감하게 당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 어디 한번 바람에 맡겨보는 거죠. 대신 이 과정을 즐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내가 기쁘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밀당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나의 매력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번 달 후반부에는 좋은 소식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키워드도 들어왔어요. 밀당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번 달에 노랑분들은 그저 연애는 안 돼 이런 단호한 생각을 버리시고 물 흐르듯이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또 인연이라면 나는 이어질 거야. 이런 여유가 더 필요하다고 해요. 대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이번 달에는 앙트로프레너 카드 내가 나의 열정을 불태우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해요. 노랑분들은 언제 어떨 때 매력적이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을 멋지게 하실 때 또 사람들과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반짝이는 눈매 하지만 때로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강하면서 담대한 이중적인 매력 또 멀티태스킹 능력 자유로운 발상 또 윗사람 아랫사람 다 배려할 수 있는 센스 6장 카드에 노랑분들의 매력들이 다 깔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두고 보세요. 이번 달에는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행성처럼 어떤 매력적인 사람이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해요. 또 이럴 때 여러분의 매력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다면 또 여러분이 태양이 되셔서 이 행성들을 자연스럽게 나만의 궤도로 끌어당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계획된 우연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노랑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세요. 네, 파란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파란분들의 카드를 살펴보면 과거의 장면에서 좀 속상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파란분들의 순수한 마음, 순수한 사랑을 두고 좀 여기저기서 흔들어 놓고 또 여러분을 이리저리 잡아 끌었던 상황도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연인이 있으셨던 파란분들 경우라면 정말 상황이 좀 복잡하게 얽혀서 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혹은 여기저기서 좀 방해한 세력, 여러분이나 상대방 두 분 중에 한 분을 좀 쥐고 흔들었던 그런 상황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사랑이라는 게 두 사람만 딱 이렇게 마주하고 엮여가는 그렇게 시실과 날실이 만들어가는 세월의 흔적인데 자꾸 외부에서 누군가가 개입된다는 거는 둘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전 연인이 없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짝사랑이나 썸, 이상형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왈가왈부한다거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꾸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있으셨을 수 있어요. 도대체 내 연애에 대해서 나의 연애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견하는 걸까? 왜 사람들이 나의 연애를 내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할까? 이런 생각 드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다음 연애에 대해서도 너는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이런 참견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환카드처럼 여러분을 지적하려는 사람, 세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꾸 여러분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막는 상황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일할 수 있고 또 사랑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사랑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데 세상은 마치 재판하는 것처럼 원고와 피고를 딱 갈라놓는 것처럼 너 사랑할 거야? 그럼 공부는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약간 이분법처럼 나누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 파란분들의 마음을 좀 괴롭게 만들 수 있어요. 혹은 과거의 인물이 여러분에게 와서 재판하는 것처럼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피해자인데 적반하장으로 나왔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카드를 살펴보면 파란분들 경우에는 내가 과거에 돌아보면 내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았다거나 혹은 미래를 보면서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너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어. 네가 연애하면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세상의 굴레에 자꾸 속박되는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파란분들의 의식을 훑어보면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 실제로 느끼고 계시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보다는 무의식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리딩을 듣고 계시면서도 이상하다, 나는 평온한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 약간 여러분의 지금 심리 상태는 빙산처럼 보이거든요. 빙산이 이렇게 바다에 떠 있는데 빙산의 일각처럼 여러분의 의식에서 현재 심리 상태, 연애에 대한 생각, 이 부분이 드러나 있는 것보다 깊은 바다 안에서는 막 파도가 몰아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파도가 몰아쳐서 바다 안에 태풍이 불면 꿈에서는 여러분의 무의식이 수면 위로 훅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심경을 저 무의식 밑으로 계속 가둬놓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란분들은 이번 달 12월의 시작에서는 연애에 대해서 약간 포기하는 심정으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겉마음 자체에는 나는 사랑 안 할 거야. 자꾸 말하지 마. 안 한다고. 약간 우기고 싶은 마음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봐도 좋은 기운이 없어요. 또 주변을 봐도 괜찮은 기운이 없어요. 또 괜히 잔소리만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현재 파란분들의 상황이 학업이나 업무나 자기계발이나 사업이나 일상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주변을 돌아보면 눈에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점점 파란분들 마음에는 그래 무슨 내가 연애야. 그냥 약간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세계 안에 갇혀가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여러분에게 들어온 사건 카드에서 뭔가 보상이 되는 일이 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별처럼 생각한다. 이런 사건이 들어왔어요. 보상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무언가 행동, 인풋이 있었기 때문에 아웃풋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 공정한 거죠. 근데 이번 달 파란 분에게는 어떤 선물 같은 보상이 주어진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키워드 연결해 볼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이 어떤 거를 이전에 희생하셨거나 친절을 베푸셨거나 혹은 양보했던 어떤 인연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보답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가지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뒤에 들어온 여자의 생각, 이 카드를 보시면 생각은 많이 하지만 별이랑 사람이랑 간격이 좀 멀어요. 이렇게 뭔가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다던가 막막하다던가 아직은 그렇게까지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란 분들 경우에는 뒤에 있는 카드들을 살펴보면 좀 두 가지 가능성이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재회의 기운이에요. 예전에 만났던 사람 혹은 얼마 전에 헤어졌어도 차단을 했다거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긴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멀리서 지독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아래 들어온 로렐라이 카드도 보시면 이 카드가 추억에 대한 카드예요. 연주자는 첼로를 배웠고요.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아직 연주 안 하고 머뭇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들어온 칼의 왕카드, 또 동전의 왕카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아직은 자존심이 좀 강해요. 그래서 가운데 들어온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처럼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러분의 존재만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적절히 활용해서 상대방을 흔들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 거꾸로 매달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발에 묶여있는 끈을 풀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그네처럼 약간 옆으로 쓱쓱쓱쓱 밀어보면 훅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재회를 염두에 두시는 이번 달 파란 분들 경우에는 이번 달 여러분의 SNS에 여러분의 좀 행복하고 소소한 일상을 올려보신다거나 운동이나 사회활동, 모임이나 취미활동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즐겁고 액티브하고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상대방 마음이 자꾸 그네처럼 흔들리게 되는 효과, 또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점점 별처럼 반짝이게 돼요. 그러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빛나는 결과를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이건 꼭 과거의 연인이었던 상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썸이나 짝사랑 어느 경우에도 다 해당될 수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들어온 조언 카드에서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나팔을 부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이 축하할 일이 많다고 해요. 꼭 그걸 티내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 축하할 일이 뭐 엄청난 일일 필요는 없어요. 앞에 들어온 감사 카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일상에 감사함을 표현하자.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매력이 올라가는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드디어 연주하게끔 만드는 시기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재회의 기운이 아닌 경우 말씀드리면 과거로부터 이어졌던 인물이 여러분에게 보상처럼 소개나 선을 주선해주는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뒤에 들어온 카드들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조금 멀었던 사람과 인연이 닿게 되고 또 여러분의 소소한 행복이나 활력을 보여줄수록 움직임이 강해진다. 연애운이 점점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강해지는 시기다. 이런 흐름이 있거든요. 물론 파란 분들 경우에는 사실 재회의 기운이 가장 강해요. 근데 하지만 난 재회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기도 하고 뭐 짝사랑 같은 가능성도 전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두 번째 가능성인데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네가 연애할 때도 아니야. 무슨 연애야. 공부나 해. 네 앞가림이나 해.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보상은 과거의 연인이 가져다주는 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재회의 기운이 아니라면 그럼 결국 여러분에 대한 보상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오셨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했고 충실히 대했고 양보하셨고 이런 여러분의 성품과 성향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별처럼 바라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 파란 분들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는 흐름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개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두고 좀 한동안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요. 정말 파란 분들이 연애할 때가 아닌 건 아닐까? 내가 괜한 사람 소개해주는 건 아닐까? 이렇게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개를 해줄 수 있으면서 연주를 할 수 있으면서 시작을 못하는 거죠. 이땐 바로 여러분이 칼의 왕처럼 좀 단호한 사람, 동전의 왕처럼 연애 따위 필요 없는 사람, 지금 이 상태로도 만족하는 거꾸로 매달린 사람, 비연애주의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회의 가능성이 전혀 없으신 파란분들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에 이렇게 나팔 부는 것처럼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 만나고 싶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조언이다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셀러브레이션,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교류도 많이 하는 연말 모임 활동들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또 사람 보는 눈들도 길러보시고 또 사람들도 관찰해보시고 또 일상에 SNS에 적극적으로 기록해보시는 그런 부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지만 또 어떤 경우이시든지 파란 분들에게 이 감사 카드는 정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이 꼭 어떤 상황에서 벌어져야 완벽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어야 딱 나의 이상형이고 더 이상 새로운 사람 만나서 알아가는 건 싫고 과거 사람은 더 싫고 또 사람들 앞에서 내 연애, 내 삶,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비교당하기도 싫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 이기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오늘 이 감사 카드는 이런 마음들만 조금만 걷어내면 여러분 삶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가까이에 로맨스가 있다, 숨겨져 있다. 12월에 엄청난 사건들이 다가온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재회의 기운이 가장 크지만 재회의 가능성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재회가 싫어도 새로운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파란 분들은 조금 더 밝고 활발하고 더 하루하루 감사하는 모습 기록하시고 또 채워가시는 날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은 충분히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감사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하고 드러내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계획된 우연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파란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세요. 네, 초록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초록 고르신 솔로분들 경우에는 이번 달에 좋은 소식 하나랑 나쁜 소식이 하나 있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키워드고요. 나쁘다고 보여지는 소식, 그것은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다가가기란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내 눈에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도 괜찮겠죠. 또 그만큼 한편으로는 이게 꼭 나쁜 소식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눈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애매한 신호를 남기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오늘 초록 고르신 분들 경우에는 현재 여러분의 심리 상태가 카드에 반영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현재 심리보다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이번 달에 연애 사건들이 막 다가오는 것으로 보여져요. 나의 심리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대응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사건이 굉장히 빨리 펼쳐지는 느낌 받으실 텐데요. 때로는 내 의지랑 관계없이 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초록분들은 더더욱 리딩을 잘 참고해보시고 여러분의 기준과 방향성을 잘 정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순간 판단력을 좀 키워가시는 것이 또 연애운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오해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들어온 태양 카드를 보시면 어머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있거든요. 어머니는 아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결국 여러분은 이런 당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어머니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처럼 상대방도 여러분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요. 초록분들의 헌신이나 열정, 책임감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 들어온 바보 카드처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 이 길을 상대방이 자꾸 따라가고 싶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결국 이번 달 초록분들의 주요 인물인 이 상대방은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분을 관찰할 거고 또 나름 여러분에게 호감을 보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상대방이 먼저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여러분이 상대방의 신호를 굉장히 나름 빨리 금방 눈치채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봐라, 나 쳐다보고 있는 거 맞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먼저 그물을 또 치게 된다고 해요. 그물을 친다는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두드려 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걸려들게끔 작전을 짠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나는 그런 거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초록분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살펴보면 이 뒤에 들어온 완전 5번 카드, 주변에 경쟁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두고 주변에서 야, 저 사람 괜찮지 않아? 내가 한번 말 걸어볼까? 네가 좀 도와줄래? 초록이 좀 도와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동료나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속마음에서는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저 사람 좀 별로지 않아? 라고 말은 해요. 근데 속으로는 엄청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 보는 눈이 다 비슷하구나. 내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 다른 사람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신호를 보냈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한번 적극적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이 이번 달에는 굉장히 지배적으로 보여져요. 보통은 어떤 여러분의 심리 상태가 카드에 보여지고 그 심리를 기반으로 이런 사건들의 반응이 보여지고 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모습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편인데요. 하지만 오늘 초록분들 경우에는 사건이 먼저 팍팍 움직이다 보니까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정리하게 되고요. 생각을 되짚어보게 되고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한번 그물을 쳐서 저 사람의 마음을 파악해 보겠어. 이런 평소에 없던 적극적인 자세, 칼의 여왕이 되는 거죠. 물론 가만히 앉아서 고백을 받으면 좋겠지만 이번 달은 아직까지 그 정도의 상대방 마음이 성숙하지 않았고요. 또 여러분도 아직은 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정 수준의 거리는 계속 유지하게 된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번 달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이유는 상대방과 여러분 두 분이 이 경쟁자들과 상관없이 확 가까워지는 둘만의 계기가 생긴다라고 해요. 오늘 들어온 흐름을 살펴보면 초록분들은 약간의 경쟁을 즐기는 마음만 가지면 당신은 이번에 경쟁을 물리칠 수 있고 또 꽤 매력적인 사람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기도 해요. 왜냐면 못하겠어 라고 포기하는 순간 이 사람을 다른 동료나 친구나 경쟁자 낚아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초록분들 경우에는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 또 누가 나의 경쟁자일지 좀 눈치 게임 좀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겉으로 여러분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눈빛 좀 대놓고 드러낸다면 여러분의 경쟁자가 바로 눈치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들어온 이 퍼펙트 키, 누가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인지 열쇠를 찾기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완전히 내 편이 누구인지, 또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또 어찌 보면 이 안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는 계기. 이번 달이 바로 상대방을 통해서 알아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로움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자세,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마지막 사람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매력을 드러낼 거야. 막차를 타는 심정으로 절박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열쇠를 새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절박한 마음은 바로 경쟁자의 눈에 띄게 될 거거든요. 이 완주 5번 카드, 모든 사람이 불일 듯이 여러분을 공격한다거나 상대방에게 여러분을 험담한다거나 여러분만 빼고 모임을 만든다거나 혹은 장난 삼아서 놀리게 될 수 있어요. 너 쟤 좋아하지? 마음에 들지? 이런 식으로 말해서 여러분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라이트 카드, 내가 불을 바라보면서도 눈을 똑바로 뜰 수 있는 것. 이번 달의 연애, 이 역사는 바로 내가 주도하는 계약이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계약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이 사람이 마지막 사랑, 마지막 연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계약 너무 복잡하고 길고 어려우니까 모르겠으니까 나는 연애 안 하고 내 일이나 할래. 이렇게 던져버린다면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그만큼 상대방이 좀 매력이 있긴 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카드를 둘러보면 아마 상대방은 여러분이랑 나이도 비슷하고 좀 상황이 같은 사람, 이제까지 근처에 머물렀을 수 있어요. 학생이시라면 학교나 학원, 동아리 같은 곳에 있었던 사람, 성인이라면 좀 스터디 모임이나 취미활동, 운동하는 곳, 회사, 거래처, 근처 사무실, 생각보다 접점이 많고 안면이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 리딩을 들으시는 시점 자체에서는 난 주변에 이성이 거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12월에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한테 호감을 표현한다거나 친절하게 대한다던가
툭 무언가 물건을 주워준다거나 도와준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은연중에 그건 그냥 인간적인 도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쳐내실 수 있죠. 물론 처음 보자마자 이분은 뭔가 매력이 터지는 외모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여러분 귓가에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 계속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대로 상대방을 보게 된다는 것도 있죠. 이번 달 초록분들은 그래서 마지막 카드에서 보듯이 신호들을 잘 살펴라. 당신에게 천사들이 운명처럼 신호를 보내주게 될 것이다. 그걸 잘 지켜보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키워드들도 같이 주고 있어요. 이 카드에는 이제 깃털이나 동전 같은 것이 나타날 것이고 당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혼자라고 느낄 때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깃털, 동전 이런 게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멍하니 길을 가다가 어느 날 하늘에서 깃털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게 돼요. 또 동전이 눈앞에 떨어져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가다 말고 동전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겠죠. 이번 달에 이 상대방과 여러분, 초록분들은 두 분이 멀리 있다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억지로 상대방 앞에서 물건을 떨어뜨린다거나 넘어진다거나 뭔가 일부러 잘해주려고 티낸다거나 뭔가 어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기회를 놓치게 되고 경쟁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암시해요. 위에 들어온 컵의 왕 카드 보시면 컵의 왕은 그냥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앉아 있어요. 또 상대방도 굉장히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12월 내내 관찰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들어온 텍트 카드 조심스럽지만 도전해 볼만 합니다. 위험할 것 같다고 별거 아닐 것 같다고 얻는 게 없을 것 같다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도전을 안 한다면 얻는 것도 없다라고 해요. 이번 달 초록분들은 이제까지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과의 묘한 썸 상대방이 분명히 뭔가 먼저 걸어올 거고요. 우연처럼 하늘이 보내는 신호도 있어요. 둘만 함께하는 계기가 생긴다거나 눈빛을 주고받아서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상황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그때 경쟁자들도 있어서 여러분을 포기하게끔 만들 수 있어요. 두 분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 누군가가 끼어든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컵의 왕처럼 여유로운 자세를 가지시되 또 여러분도 이번 달에는 매혹적인 분위기가 강해지는 시기거든요. 또 상대방이 먼저 여러분에게 눈길을 주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즐거운 밀당의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계획된 우연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초록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세요. 네, 빨간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간 고르신 분들의 현재 심리 상태 살펴보면 연애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빨간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다음 연애에 대한 나름의 확고한 신념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내가 다음에는 이런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좀 성향에 대한 부분들, 성격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 그 윤곽을 잡아가신 것 같아요. 먼저 들어온 카드도 보시면 여러분이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이런 기준은 아무래도 과거에 있었던 경험으로부터 왔고 나는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사람은 맞는 것 같아 또 저런 사람은 안 맞는 것 같아. 나름 여러분만의 단단한 자리, 여러분만의 색깔, 여러분만의 줏대,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오신 거죠. 아래 들어온 컵의 시종 카드도 보시면 여러분이 절구에 무언가 넣고 찍고 있어요. 절구에 무언가를 놓고 다진다라는 건 재료를 미리 가지고 있었고 이 재료를 가지고 가루로 만든다는 거는 형태를 바꾼다라는 걸 의미해요. 형태를 왜 바꿀지 목적도 분명히 있겠죠.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내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다듬어 왔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빨간 분들 경우에는 다음 연애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면들이 있어요. 요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경험들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다음 연애에서는 이런 건 해볼 거야 라는 점. 또 두 번째는 내가 이성관계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않은 게 있다면 나도 절구로 찢는 것처럼 노력을 할 거고, 내가 무언가를 바꾸어야 한다면 나도 형태를 변화시킬 마음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은 변화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불씨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 달에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아래 들어온 이 8번 카드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는 딱히 여러분이랑 이어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하나, 이렇게 내 몸은 갇혀 있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그저 먹어야 되는 것만 먹고 읽어야 되는 책만 읽어야 되는 건 아닐까, 나한테는 새로운 것이 없어, 이런 마음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여러분이 느끼고 계시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엉뚱한 곳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뒤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생각보다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 이 사람, 이 작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고 애매한 신호도 보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 방향이에요. 몸을 구부려야 억지로 볼 수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는 상대방이 좀 신호를 강하게 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부른다거나 혹은 여러분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매력을 가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특히 외모라던가 스펙 같은 부분이 여러분 키에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읽어볼 수 있죠.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지 역시 여러분의 심리카드에 보이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과거에 엮였던 사람이랑은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 리프레시했으면 좋겠다. 신선한 느낌의 만남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면 이번에는 난 잠깐만 만나고 마는 게 아니라 좀 더 서로에게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양보하더라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 물론 이번 달에는 이 상대방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연애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어디까지 양보할까? 또 어디까지 내가 허용할까? 이런 상대방에 대한 기준, 세밀히 판단하는 것도 있고요. 주변을 잘 둘러보는 레이더망도 중요하겠죠. 이번 달에 들어온 뒤에 있는 카드들을 살펴보면 여러분의 고민을 읽어볼 수 있어요. 이번 달에 누군가는 확실히 있는데 여러분은 자꾸 그 사람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 사건 카드들 보면 어쩌면 너무나도 편해서 혹은 너무나도 멀어서 양쪽 극단적인 부분 때문에 시선을 두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먼저 들어온 이 가족 같은 편안한 모닥불 카드 들어왔거든요. 모닥불 앞에 있으면 좀 불멍처럼 멍하니 앉아서 불만 바라보게 돼요. 또 따뜻하고 안락하기도 하죠. 이 상태에서 누가 옆에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어두운 밤에 모닥불만 보게 되듯이 은연중에 속내를 드러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불 앞에 앉아서 속내를 드러내듯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마음에 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툭툭 던질 수 있어요. 맨 정신에 혹은 낮에 둘이 얼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어요. 이거 내 얘기잖아 라고 바로 알아차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멍 때리느라 불을 바라보고 있느라 또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냥 하는 말이겠지, 나한테 보내는 신호 아니야, 여러분도 애초부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카드를 현실에 다시 대입해보면 이번 달 빨간 분들에게는 술자리나 회식자리, 여러 명이 있는 자리, 혹은 익명성이 보장된 자리, 혹은 그냥 쓱 지나가는 멘트, 건너 듣는 방식, 이렇게 약간 직접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이 신호를 외면하게 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술 마시고 한 얘기잖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혹은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은 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 불 앞에서 이야기했듯 술 마시면서 이야기했듯 나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난 도망가고 싶어,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빨간 분들은 이번 달에 누가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는지 목을 낮추시면 분명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음에 들어온 이 데스티니, 운명 카드를 보시면 문이 아주 조금 요만큼 열려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남아있다.
이 사람의 신호를 알아차린다면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서 탐색해 볼 것인가? 아니면 문을 닫고 외면할 것인가? 결국 빨간 분들은 12월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시게 될 수 있어요. 불 앞에서 애매하게 보내는 신호, 이걸 보고 나서 동전 7번 카드 주인공처럼 어떻게 할까? 그냥 더 지켜볼까? 내가 돌직구로 물어볼까? 확 세상에 전시해볼까? 꺼내볼까? 고민이 많아질 수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은 상대방이 술자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면, 돌려 말한 게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나한테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했다면, 그럼 나는 점수 많이 주고 싶고 운명의 문을 확 열고 싶을 수 있어요. 결국 이번 달에는 상대방의 좀 표현 방식이 여러분을 계속 거슬리게 만드는 거죠. 뒤에 들어온 조언 카드도 보시면 코끼리가 탑 안에 갇혀 있는데 내가 굳이 올라가서 코끼리를 꺼내야 될까? 내가 저 코끼리를 꺼낸다고 한들 코끼리가 필요할까? 올라갈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그런 도전일까?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 수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게 나은지, 움직이는 게 나은지, 이 상황에 여러분한테 또 새로운 기회도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과 다르게 재회의 기운이 들어온다든지, 예전의 연인이나 썸, 짝사랑 소식이 들려온다든지, 갑자기 소개팅 제안이 들어온다든지, 이 상대방과는 상관없는 이슈들이 막 밀려와서 정말 여러분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카드들은 한번 앉아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지켜봐라. 소개팅이 들어오면 또 해봐라. 재회의 운이 들어오면 한번 슬쩍 신호도 남겨봐라. 중요한 건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자세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정성을 들여야 돼. 약간 오디션 보는 것처럼 생각하셔야 된다고 해요. 어느 누구에게도 정을 깊이 주지는 마시고요. 이 순간을 즐기는 마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이어도 너무 복잡해. 얘는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한 번에 많은 일이 벌어진다니? 그럼 즐겨보자. 이런 약간 긍정적인 경기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분들의 연애운은 이번 달에 분명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그 안에 중심은 무조건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것.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던지는 애매한 신호, 여기에는 흔들리지 않기. 이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계획된 우연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빨간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세요.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